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학 시즌을 맞아서 여름방학 잘 보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방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사실상 이번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나면 고3 학생들의 경우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계약하면 내신 보고 보고도 여러 번 보고 수시 원서 접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눈 깜빡하면 수능 디데이가 한 자릿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학에도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겨울방학에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에 가세요. 일단 방학을 하면 등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나한테 온전히 주어지고 내가 그걸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여름방학 동안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무슨 공부를 해야겠어요? 바로 수능 공부입니다. 2학기 예습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수능 공부는 수시로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정시로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정시로에게는 당연히 중요할 테고 수시로한테는 왜 중요하겠어요? 최저 때문이겠죠. 그리고 방학은 우리 몸 건강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학기 중에 보고 쓰느라 뒤집어진 수업 패턴도 되돌릴 수 있고요. 학교 가느라 시간 없어서 못했던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방학했다고 나지란 밤이랑 뒤집어지도록 자기. 방학했다고 집구석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기. 이러면은 안 됩니다. 수능이랑 가까워질수록 분명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수능 직전에 갑자기 운동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병원 한의원 줄줄이 다닐 자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 시작입니다. 우선 여름방학 생활 습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공부 장소입니다. 본인이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파악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고 오픈형 좌석인데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곳이어야지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집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스카라든가 아니면 학교 잡실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알아두고 정해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주로 공부를 하는 장소가 집이다 하시면은 침대와는 멀어지세요. 못 눕게 바깥옷을 입고 공부하거나 이불을 치워뒀다가 잘 때 다시 깔거나 하는 식으로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침대와는 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알아두라고는 했지만 나 여기 아니라서 공부 못해, 집중 안 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음에 드는 장소와 별개로 뭐 버스, 길바닥 이런 데서도 잘만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괜히 뭐 냉방병, 여름감기, 열사병, 일사병 등등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해요. 앞전에서도 말했다시피 수능 때까지 건강과 체력은 아마 내리막길을 탈 거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체력 유지 또는 상승시켜야 합니다. 추천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걷기 운동인데요. 공부하면서 뭐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소화 안 된다 하는 분들 많잖아요. 걸으면 대체로 해결됩니다. 이게 이렇게 허리 아프고 한 게 자세를 지탱을 해줄 근육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걸으면 관련 근육이 보강되어서 좀 나아요. 뭐 걷기 운동은 뭐 유산소가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수험생 기준 이 정도로도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름이고 더우니까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걷든가 밤에 해 지우고 걷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 뜨기 전에 걸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할 테니까 좋을 테고 밤에 걸으려면 뭐 스터디 카페 다녀와서 집에 딱 가방만 내려두고 곧장 나가세요. 뭐 방, 침대 절대 안 되고 차라리 그냥 가방을 현관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나가세요. 그렇게 하루에 10,000보 정도만 채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분 걸으면 1,000보 걸었거든요. 아침 30분, 저녁 30분 정도만 걷고 하루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걸은 양만 더해줘도 생각보다 10,000보가 쉽게 넘어요. 한번 습관화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면 패턴. 일정한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일정한 게 좋다를 넘어서 그냥 일정해야 해요. 밤샘 금지입니다. 하루살이도 아니고 우리는 11월까지 잘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 적정 수면 시간을 찾아보세요. 렘 수면 주기가 90분이거든요. 그래서 90분의 배수로 잠자면 좀 개운하게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수면 시간을 하루는 뭐 9시간 자보고 웬만하면 개안하겠죠. 다음날은 뭐 7시간 반 자보고 그 다음에 6시간 자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낮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으면서 밤에 너무 많이 잔 것은 아닐 시간을 찾으세요. 이렇게 수면 시간을 찾았으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방학 중에 언젠가 본인한테 자유휴일을 줬어. 그래도 일어나야 해요. 수면으로 보상을 주고 싶으면 일찍 자세요. 늦게 일어나는 거 말고. 쉬는 날이든 공부하는 날이든 기상 시간은 동일했으면 합니다. 하루 늦게 일어나면 그날은 밤에 잠 잘 안 오고 그 뒤로 수면 패턴이 쭉 밀리는 거 알잖아요. 그 기상 시간은 너무 이르진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본인이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등등 한 뒤에 국어 보고를 제 시간에 풀 수 있을 시간인 8시 40분 전에 공부할 준비가 끝났을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 관련입니다. 본인의 가장 많은 시간이 공부에 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한 상태가 기본이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공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공부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세요? 집중이 안 되면 뭐 어떻게 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냥 하세요. 공부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값이라고 느껴야 해요. 우리가 밥 때 되면 밥 먹고 잠잘 때 되면 잠자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 초기에 너무 본인을 몰아붙이다가 한 1, 2주 지나서 진 빠져가지고 개학 때까지 뭐 널브러져 지내고 그러지 말고 일정하고 덤덤하게 지내는 편이 좋습니다. 그 시간 운용을 할 때 공부는 양으로 재고 노는 건 시간으로 재세요. 공부는 뭐 시간이 아니다, 밀도다, 공부는 양이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노는 거나 쉬는 건 시간입니다. 학교 쉬는 시간 종이 치면은 자리에 앉아야 하듯이 방학 때에도 딱 쉬는 때를 정해두고 지키세요. 그리고 이때 예외 두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본인 아쉽다고 종이 3분 뒤, 5분 뒤에 쳐줍니까? 아니에요. 그것처럼 본인도 절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별 공부법입니다. 처음은 당연하게도 국어입니다. 우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을 모두 풀어야 한다는 점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실력에 따라 공부해주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름방학엔 다들 실무를 시도해 볼 것 같아요. 국어 모의고사 시작 시간이 8시 40분이잖아요. 그때 맞춰서 풀으세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본인 국어 상태에 따라서 주 몇 회로 늘리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모의고사가 풀었을 때 유난히 진 빠질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풀고 나서 채점, 오답 등등은 꼭 다 해주셔야 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실력에 맞는 교재를 푸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 하고 있다고 자기도 그걸 하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 내는 거는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본인 구멍을 메꿔야 점수는 오릅니다. 아마 이때 다들 엔젤을 시작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기출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집들을 빠르게 갈아치우려는 생각보다는 몇 번이고 다시 푸는 편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틀리면 답지 안 보고 맞을 때까지 계속 다시 돌아와서 풀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알던 유형은 또 이거야? 하고 금방 풀리고 처음 본 유형도 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금방 풀려요. 이제 영어 공부도 해야겠죠? 일단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부담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작년 수능인 2024학년 수능에서도 1등급 비율이 4.17%로 절대평가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번 2025학년도 고3 육모에서도 1등급 비율이 1.47%로 역대 최저를 찍었어요. 영어도 본인 등급대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말 간만 안 잃으면 되는지 성장이 필요한 점수대인지에 따라서 공부량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탐구 공부법이에요. 참고로 저는 이제 화생했습니다. 탐구는 이제 실전 개념 정리 강조하고 싶어요. 합격생들이나 강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개념을 알면 다 풀 수 있다. 기출만 봐도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나 개념 아는데 근데 안 풀리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그 본인이 생각하는 개념의 범위가 달라서입니다. 정말 교과서나 개념서 개념칸에 있는 개념이 있고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강사들이 보통 스킬이라고 하면서 본인 교재에 넣어 놓죠. 그러니까 실전 개념이 소위 뭐냐? 화학 선택자의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예몇 몇 쪽? 홀주전자 개수 족별로 차례대로? 이주기 원소 전기음 성소 차례대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생명의 경우에는 짜잘한 유선 스킬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도 다 익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 노베가 아니라면은 이 시점, 이 여름 이 시점에서 개념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개념서로 회귀하는 건 조금 비추천합니다. 여튼 기출, 엔제, 실무 등들 풀면서 본인이 몰랐던 지역 개념이나 실전 개념들, 노트나 포스트잇 이런 거에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학 하루 공부 루틴인데요. 저는 막 그렇게 특별할 건 없고 그 모의고사 볼 때 순서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이거에 맞춰서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해줬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울 예정인 게 제 10분타 중에 몇 장인데 보시면 항상 아침에 국어하고 수학하고 화학하고 생명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제일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느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탐들 그리고 국어는 진짜 그냥 예의상 한번 봐주는 그 정도로만 했고 영어는 아예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실력이랑 등급을 고려해서 공부 시간을 조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달리고 그 다음날 풀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 공부 시간은 일정하게 가져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름방학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